안녕하세요. 스스로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푸른국어 국어사부입니다.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책 읽기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제가 많이 읽는 것보다 한 권을 제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다수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책을 집에서 읽기는 읽는데 정말 제대로 읽는지, 우리 아이가 이걸 다 이해하고 읽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실제로는 되게 많죠.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, 이 방법 하나로 우리 아이가 책을 얼마나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 방법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내 아이가 이렇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구나 하고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요, 지금 현재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초등학생이 스스로 분석한 자료입니다. 자, 양반전이라는 작품인데요. 자,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본문을 보시면 가난한 한 양반이 하면서 양반이라는 인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죠. 관아에서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해 중요 내용에다가 밑줄을 그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밑에 한 부자가 식구를 모아 의논한다. 역시 부자라는 인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죠. 이렇게 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를 치고요. 중요 내용에다가 밑줄을 긋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드리면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러실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니까 지금부터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. 지금 양반과 부자 밑에를 잘 보시면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이 보일 겁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반이라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하면서 위에 양반의 동그라미를 친 것과 연결되어 있죠. 바로 뭐냐면 양반과 그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어 놓은 것입니다. 자, 부자를 잘 보시면 그 아래쪽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제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라는 부분에 대각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.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특징이고요. 부자와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창피하고 더러워서 살겠나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부자의 삶이 이렇게 창피하고 더러워서 살 수 없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여기 부자는 양반이 아니라 바로 상인 계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창피하고 더러워서 살겠나라는 부분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언제나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부분이 대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. 바로 뭐다?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학생이 스스로 연결을 한 겁니다. 이렇게 학생에게요,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을 대각선을 그어서 스스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게 되는 경우에 학생이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서 지문을 읽게 됩니다.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면 되시느냐? 이 대각선 그은 부분을 물어보면 됩니다. 예를 들어 철수 학생이 그었다라고 친다면 철수야, 여기 대각선을 그었는데 대각선을 왜 그은 거야?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아이가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학생이 그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, 학생이 대각선을 그을 때 그냥 그은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각선을 그었다라는 거죠. 그 생각이 바로 뭐냐? 글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, 자,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책의 내용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
좋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공통되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.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이걸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. 보편적으로는 질문을 던지죠. 주제가 뭐야? 여기서 얘가 뭐 했어?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사실은 꼼꼼하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에 의미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체 주제, 그냥 대략적인 줄거리를 이야기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방법, 바로 대각선 연결! 이 방법으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면요, 자연스럽게 왜 대각선을 그었니라고 물어보게 되고요, 그 대각선 그은 부분을 통해서 서로 같이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각선을 그었는지,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읽었는지를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조금 전에 봤던 화면이 초등학생이 분석을 한 것이라면요,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중학생이 스스로 분석한 내용입니다. 자, 중략 부분 이후 바로 아래 부분을 보면 망망대해를 헤매는 것처럼 힘든 인생의 항해는 신학기 잠시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일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 가득한 일이다. 자, 그래서 지금 인생의 항해는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하죠. 그런데 아래쪽으로 대각선으로 쭉 내려와서 살아가면서 그런 우정을 가꾸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. 비록 나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일은 참 아름답다. 살아가는 것을 안쓰러워하다 못해 자기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친구 옆에서 땅을 일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. 자, 여기에 대각선을 연결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인생의 항해는 힘들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? 친구다. 우정을 통해서 인생의 항해를 함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. 이 의미거든요. 그래서 대각선을 단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길게 연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은요,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 이 단락에 대한 내용은 잘 기억을 하죠. 근데 그 다음 단락 넘어가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단락과 의미가 연결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은 대다수입니다. 그런데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처럼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을 하다 보면요, 단락과 단락을 뛰어넘어서 그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단락을 뛰어넘어서 연결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요, 지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어 문제를 풀면 점수가 좋겠죠. 자, 제가 오늘 지금까지 대각선을 긋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,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내 아이에게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서 의미를 연결해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 연습을 시키고 나서 어머니께서 아니면 아버님께서 내 아이에게 한번 이건 왜 그었어? 라고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푸른국어 국어사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